진행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종교 첫 번째 시간에 종교와 메가 트렌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종교와 정치를 했는데 이번은 종교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각들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막스 베번가가 지었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툴을 어떤 스피리추얼한 부분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이거 관련된 어떤 영적이나 어떤 지적 전통은 상당히 동서양에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포스트 캐피탈리즘에 대한 논의 자체는 매우 풍부한데요. 이걸 영적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했던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번역했던 책이 이제 소알 이나이툴라의 아시아 2040인데 이제 그 번역은 한국과 아시아 미래 2040 중에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머징 이슈에서 9번째가 포스트 자본주의. 제가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워딩 단어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냥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하고 영문으로 이렇게 좀 플레임으로 좀 했던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머징 이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논의되고 관심 있어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좀 약간 당파성이나 진영 논리가 있어서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건강한 논의가 사실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포스트 캐피탈리즘 이런 관련된 책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나 지적 전통을 쌓아야 할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자본주의의 여러 대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접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 소알 이나이툴라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게 약간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제가 첫 번째 했던 루미나 이슬람의 수피교 어떤 성자 중에 하나인 루미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다시 반복적으로 가져올 텐데 좀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없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물질적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크게 6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 및 기후 위기, 의미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 참여의 위기, 젠더 위기, 서구의 위기 이런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 이후에 어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 다음에 더 큰 쓰나미가 존재한다, 더 큰 엑스이벤트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어떤 전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식량 위기이자 주거지의 위기이고요. 또 인류 사회가 아직은 화석 연료를 소모하는 양과 그다음 그로스 월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 총생산과의 어떤 아주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컨셉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및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급박한 얘기고요. 전 요즘 우리나라 전문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서구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물질주의적인 현실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문학적 후마니타스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살고 있지? 내가 어떤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내가 맛있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이것이 삶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질주의적 현실주의에 빠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오고 있다. 불평등의 위기, 또 참여의 위기, 소수자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형태가 되고 있죠. 팩트 필리스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하루 1.9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중산층은 어떤 상대적 중산층, 사회에서의 의미 있는 중산층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상위 1%에 대한 어떤 부의 집중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논어에서 나왔던 게 사람이 굶어 죽는 게 걱정이 하는 게 아니라 불균한 것, 즉 그 사람들이 불평등하고 불균한 게 오히려 걱정이다라고 하는 논어에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평등의 위기는 혹은 참여의 위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위기는 현재 그 남녀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본주의, 새로운 어떤 시스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서구 얘기는 아직 이런 것과 연계된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이런 물질적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응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종교, 또 스피리추얼, 어떤 영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뭐 거듭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도정일 교수가 최천 교수와 대담이라는 책에서 얘기했을 때 도정일 교수가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한 질문은 도정일 교수 그게 상당히 함의가 있다.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나왔던 이건 제가 물질적 자본주의 위기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처음에 수알리나 킬라 교수가 처음 얘기하는 게 헐링 더비시를 얘기해요. 헐링 더비시는 이슬람교 수피교, 좀 약간 신비주의 종파죠, 이슬람교 내에서. 그래서 이 하얀 옷을 입고 이 한쪽 손은 들고 한쪽 팔에 약간 수평을 쓰면서 고개는 한 15도, 25도 각도로 기울고 이렇게 훨훨 도는데 그 음악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깊이나 거기에 어떤 영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교 신자이지만 이런 어떤 종교를 뛰어넘어서 보편타당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수피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정리했던 시인이 또 성인이 잠깐만요. 이 수피 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가져왔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수피 사상이란 이슬람 신비주의 한 형태로 내적 평화와 힘의 상태를 수피즘이라고 한답니다. 이 수피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 자기를 제외한 세계의 나머지와 강한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피즘을 본다라고 하면 뭐 신비주의 종파이긴 하지만 신비주의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저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혹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힌두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룸이라고 하는 게 수피교에 보시면 이 헐링 더비시 이제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룸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나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휘몰아치는 조화의 우주라도 나를 설명할 수 없네. 나는 땅, 물, 불 혹은 공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도 아니며 티끌도 아니네. 나는 흘러가는 것도 아니며 정체된 존재도 아니네. 나는 현생에도 내생에도 존재 속해 있지 않네. 나는 즐거운 웃음으로 물질과 영을 나는 이중성을 날려버렸네. 여기와 이후의 통일성을 보라. 내가 노래하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 내가 말하는 것도 둘이 아닌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둘이 아닌 하나. 내가 추구하는 것도 물질과 영혼이 통합된 그 하나. 이게 전 불교의 중도와 루미가 읊은 이 시와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있는 많은 시들을 보면 여기에 루미가 쓴 시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지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불교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거의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슬람교, 힌두교라든가 혹은 개신교라든가 혹은 뭐 천주교라든가 정교라든가 전 유사한 언급과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마경이 있죠. 도마경은 이제 외경 혹은 외경조차도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경전 중에서. 근데 도마경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비슷한 글들이 좀 있어요. 이 기독교 혹은 이 도마경 자체에 대한 것들은 좀 약간 접근이 다 달라서
정경은 아니죠. 하여튼 도마경. 근데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도마경이 이제 나타난 게 등장한 것이 18세기인가 뭐 이때쯤 됐기 때문에 정경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건 없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한 인류 전체의 인류가 범용 종교라고 불렸던 그런 종교들에는 관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슬람교 걸 가져왔고, 이슬람교 힌두교 거를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프라밧 란잔 사카르입니다. 사카르는 인도의 철학자이며 그 정치 사회 관련된 학자인데 상당히 리더예요. 그것도 정치적 리더이고요. 이 사람이 프라우트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프라우트는 프로그레시브 유틸라이제이션 시어리를 이제 말한 거예요. 이 프라우트 사상은 실천적인 사상이기도 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그 근저에는 힌두교적 사상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우트 사상을 좀 약간 번역하면 프라우트 인도의 철학자이며 영적 지도자인 사카르가 1959년에 창안한 이래요.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경제적 진보와 사회적 발달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카르는 이 포스 베이슬라인 그 보텀라인 네 번째 보텀라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들이 ESG를 얘기하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한 Spiritual 것을 더 넣어서 이 네 번째 기준선이다. 이걸 우리가 지켜가야만 우리가 프라우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동적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우트 얘기가 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제 이 프라우트 사상 중에 특히 이 사카르가 얘기하는 사회 변동 이론 중에서 약간 이 계급에 대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든 힌두교이다 보니까 이 힌두교의 계급을 가지고 사회 변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자, 군인, 그다음 지식인, 정치인.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소알 이나야툴라 교수는 사카르 게임이라고 해서 요거 일종의 미래 예측하기 위한 혹은 포사이트 하거나 혹은 워크숍을 하기 위한 게임이나 이런 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사카르 게임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심리적 함정을 좀 판단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예?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패턴은 그 수알 이나야툴라 교수가 식스필러즈에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의 변화 패턴을 지속 성장, 사이클릭, 그 다음에 펜들럼, 스파이럴에서 네 가지 패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그 미래 아키타입을 얘기한 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짐 데타 교수님은 지속 성장, 콜랩스, 트랜스폼, 디서플린을 얘기를 했고요. 그 유사 얘기한 게 그 슈왈츠 교수가 피터 슈왈츠 교수는 그 비즈니스 어즈 유주얼, 베스트 케이스, 퍼스트 케이스, 아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좀 약간 시점을 약간 더 조각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알 이나야툴라 교수는 조금 더 거시적인 틀로 어떤 변화 패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좀 조각조각 내면 그 역사 조각조각 내면 뭐 그것이 수알츠 교수 거나 혹은 짐데이터 교수님께 이 패턴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알 이나야툴라 교수가 국내 번역된 책 중에 거시 역사가의 뭐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한 갈툰 교수가 제일 저자고 수알 이나야툴라 교수가 이제 제2저자인데 세계 거시사에 대한 연구들을 했던 여러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역사가들 그 것들을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이 네 가지 형태로 정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프라우트의 소셜 체인지는 스파이럴 형태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요즘 젊은 층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질주의적 현실주의에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다. 아이들이.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코호트 연구를 할 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약간 순환적인 걸 보여주거든요. 현재 세대는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대가 한 거가 한편 이어받지만 전 세대의 것이 반면 교사 역할을 합니다. 약간 반발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항상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 특징이.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기려고 하는 것도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할 때 너희도 부모님한테 할 때 그러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너희 자식들도 너희들한테 똑같이 그럴 거야. 그것이 하나의 순환이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 너희들이 부모를 이해해야 되고 부모가 너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대를 얘기했던 스파이럴한 어떤 사회적 변동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현재 우리 젊은 층들이 어떤 그 물질주의적 현실주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스피리추얼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아울러 갖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전 세대를 이해하고 너희들이 후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틀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프라우트의 사상이나 그런 소셜 체인지의 이런 어프로치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호트 연구하고 이런 그 스파이럴한 소셜 체인지하고 연계시켜서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세대들을 조화롭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 더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 아 요거는 요거는 제가 그 우리 카카오톡방에 올려놨고요. 예. 그럼 제가 바로 지금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는가 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딴 데 올렸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제 친구가 저보고 너의 장점은 가끔 실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올려놨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상당히 한국 사회에 좀 부담이 될 거다. 더더구나 스피리추얼 그 캐피탈리즘, 포스트 캐피탈리즘에 대한 논의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 오히려 스파이럴 관점으로 날아가면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다. 다만 저출산에 의해 때문에 이들이 그 새로운 세대들이 주도 세력이 되기 위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힘을 보태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ESG 관련돼서 이거거든요. 그 지금 흔히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 UN의 그 서스테이너블 그 디벨롭먼트 고울이나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ESG가 다 이쪽입니다. 실제 뭐 가바나스 얘기지만 저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거냐, 그리고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걸 잘 유지를 할 거냐,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거냐.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 나라는 게 빠져 있어요.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고민. 여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빠지면. 그래서 요거에 대해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는 ESG인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인티그럴 켄 윌버의 인티그럴 시어리를 우리가 여기 인티그럴 퓨처스에서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했던 건데 제가 가면 곰곰이 생각하니까 다시 가져와 보니까 ESG 플러스 그 스프릿이 딱 이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가 이 인티그럴 퓨처스의 이 모든 게 모든 게 사실은 포스 보텀 라인, ESG 플러스 포스 보텀 라인이 깔고 있는 것이고 이 종교의 미래가 그 중심에 있어서 혹은 스피리추얼 그 영성 자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소환 이나툴라 교수는 스피리추얼 포스트 캐피탈리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영적 가치에 대한 것들은 남을 배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용을 하는 거다.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과거 100년, 미래 200년, 100년에서 총 200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얘기하면 항상 앞에 세대만, 이게 오지 않은 세대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든 우리의 인식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전개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떤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동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이상적인 걸로만 갈 수가 없고요.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우리가 배려해줘야 돼가 아니라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 같이 배려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도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걸 함부로 낭비하거나 뭐 내가 다수 이런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서로 신구가 대화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계에서 국가 자본주의를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이행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 논쟁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디지털 국가 자본주의는 이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디지털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어서 좀 더 타당한 것인지, 아마 자급자족의 어떤 국가 단위에서 자급자족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생태적으로는 상당히 좀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논쟁적이 될 부분이 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뭐 젠더 평등을 향상시킨다, 뭐 생명공학과 디지털 기술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더더구나 이제 생명공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량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후 위기하고 연계돼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 프라마, 뭐 번영 공동체 생태계 및 이렇게 사중목적 아까 얘기했던 스피리얼리티, 뭐 그 경제적 번영이라든가 혹은 공동체라든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내적인 어떤 그 영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묶여져야만 이쪽에서는 다이내믹 밸런싱, 동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적 균형이라는 컨셉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대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스피리추얼 포스트 캐피탈리즘에서 CLA, Causal Layered Analysis, 다중 인과 계층 분석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책에서 나온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시아에서 현재와 2040년 비교를 하면 돼서 이걸 현상, 시스템, 세계관, 메타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CLA에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소환 이나야툴라 교수는 어떤 그런 탈구조적 미래 예측, 탈구조 이런 포사이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구조적인 게 아니라 좀 탈구조주의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인과 계층 분석들을 하고, 이거 인과 계층 분석 현상이 있고 현상 자체에 있는 시스템적 과학적 원인이 있고, 이 과학적 원인 밑바닥에 있는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 밑에는 우리가 한 운유나 정서적 가치나 이런 게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과학적 원인이라고 보지만 그것조차도 메타포나 세계관의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동일한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메시지와 다른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CLA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비판적 현실주의 이런 얘기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떻든 우리가 현상을 보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다. 그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힘을 얻는 부분도 있고요. 내러티브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위험해피고 그냥 하나의 직업이고 정보 중심이고 뭐 철밥통이 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2040년으로 가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창업가일 거고 3D 셀 프린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CLA를 보면 포스트 자본주의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시아고요. 포스트 자본주의 아시아 그러면 현재로 보면 이윤이 유일한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많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투자 및 저축을 통한 승리.
세계관 서술을 위한 자본주의, 메타포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자유주의.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트 자본주의 아시아, 뭐 특히 영적 포스트 자본주의 아시아가 2040년에 달성된다라고 하면 현상은 번영, 공동체, 생태계, 유지 및 삶의 의미를 추구한 4중 기준선을 만족하게 될 것이고요. 시스템으로 보면 포용정책,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 미래세대, 지속가능성, 영성과 생산성의 융합, 신기술, 세계관으로는 모두를 위한 경제 시스템, 메타포로는 동적 균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시각틀 자체가 우리 CL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라고 하는 건 제가 2018년도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지만 사실은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새로운 사상을 뭐 제언 드리거나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18세기부터 이제 등장했던 거를 보면 이런 연대,康유에 의해 대동사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1950년대 소셜 마케지너미, 그다음에 불교 경제, 그다음 프라우트. 이게 제가 얘기했던 프라우트가 그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다음 1960년대 다양한 뭐 커머니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순환 경제가 이미 1960년대 얘기가 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짐데터 교수님의 미래 아키타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포스트 캐피탈리즘에 관련된 혹은 뭐 대안적 사상들을 보면 지속 성장할 거야. 뭐 어번던스, 인라이트먼트 나우, 뭐 포스트 워크 소사이어티, 포스트 스카서티 이코노미, 포스트 스카서티 아나키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컬랩스에 대한 건 없어요. 재밌는 건 컬랩스에 대한 건 없고요. 디서플린드에 대한 것들은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플로리스트 커머넌스라든가 컬래버레이트 커먼스, 리제너레이티브 이코노미, uneconomic growth, uneconomic degrowth 이런 얘기들이 디서플린드, 즉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함으로써 붕괴를 막고 어떤 균형을 맞추는 이런 미래상들에 맞는 것이죠. 그다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 싱귤러리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로 마지막 코스트 소사이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팔크, 풀리 오토메이티드 럭셔리 커뮤니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있을까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이쪽으로 좀 했는데 사상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다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고요. 근데 제가 사회 변동 이론하고 우리 10대 사회 변동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시켜서 배치시켰더니 이런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렇게 제가 11번째 스피리추얼리티, 즉 우리가 사회 변동 이론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정신적 진보, 정신적 진화에 의한 사회 변동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나 이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게 프라우트나 부디스트 이코노미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하나의 2x2 미래 시나리오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양극단이 뭐냐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대안적인 것들을 좀 경제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캐피탈리즘으로 어떻게 기착될 거야? 아니야. 다른 대안적 경제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해.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여러 포스트 캐피탈리즘과 관련된 사상들을 한번 배치를 시켜봤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달성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예측할 수 없고 뭐 예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 사상들을 봤을 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해 라고 한다면 캐피탈리즘이 됐든 뭐 대안적 경제 시스템이 됐든 뭐 어번던스가 됐든 페이크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 대안이 있는데 기술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돼. 기술로는 일부밖에 해결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안적 경제 시스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우리가 영적, 물질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영성 자본주의, 영적 자본주의, 혹은 새로운 가치.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 종교라고 하고 마인드풀니스나 이런 명상이나 이쪽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